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3D 블렌더 강좌 더백입니다.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의 플로우와 이펙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 대망의 도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틀이 될 큐브를 생성해서 크기를 맞춰주시고 플로우와 이펙트처럼 플루이드에서 도메인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프레임 모드처럼 선만 생기죠? 하지만 지금 여기 도메인 타입을 보면 지금은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 이걸 리퀴드로 바꾸면 다시 면이 채워지죠. 저희는 내부 상황도 잘 보여야 하니 then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속성들을 살펴보기 전에 캐시 부분이 중요하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캐시의 첫 번째 칸에 파일을 저장할 때 나오는 폴더 주소명이 보이죠? 이건 해당 시뮬레이션에 대한 캐시를 이 폴더 안에 저장하겠다는 건데요. 또 다른 큐브를 생성해서 도메인을 지정한다면 이건 자동으로 다른 폴더에 저장되지만 생성해둔 도메인을 복제해서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면 같은 폴더 안에 여러 시뮬레이션이 저장되게 되고 이는 시뮬레이션이 충돌되면서 온갖 오류가 발생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니 한 개 도메인에는 한 개 캐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원활하게 작업이 되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아래 프레임 스타트와 엔드는 이 도메인의 시뮬레이션 프레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둘 건지 설정하는 거고요. 아래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레이, 모듈러, 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리플레이는 말 그대로 기존 상황도 같이 재생시켜주는 겁니다. 천 시뮬레이션 때 설정을 수정하고 나면 임시 저장되어 있던 베이크를 리셋하고 다시 베이크해주는 과정이 있었죠. 그것처럼 기존의 캐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또다시 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캐시를 지우고 수정된 상황으로 재생하려면 바로 아래 is removable을 체크하고 재생하면 변경된 사항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타입으로 두게 된다면 속성을 수정하고 이 is removable을 눌렀다가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는 말 그대로 모듈화된 세팅인데요. 플루이드는 크게 세팅과 메쉬에 대한 베이크 두 종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팅은 이 물 파티클에 대한 부분이라 베이크를 하고 나니 이렇게 입자들이 생겼죠. 그리고 메쉬는 이 파티클들의 집합체 같은 거라 베이크를 하고 나면 그물망 같은 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팅은 입자, 메쉬는 전체 형상을 조절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세팅과 메쉬에 대한 베이크를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모듈러 타입이고요. 그리고 all은 말 그대로 구분 없이 한 번에 베이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세팅과 메쉬 부분에 베이크가 사라진 게 보이시죠? 대신 캐시 부분에 베이크 all이라는 게 생겨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습이나 간단한 작업을 할 땐 손쉽게 all로 베이크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복잡한 작업을 할 때 모듈러로 베이크 시간을 줄이면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메인의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부터 보면 레솔루션 디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해상도 또는 입자의 크기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해상도가 높으면 당연히 시뮬레이션의 질은 올라가지만 렌더링의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리고 해상도 수치가 같을 때 도메인의 크기가 다르다면 시뮬레이션이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TV처럼 늘려버리면 해상도가 다 깨지듯이요. 그래서 이 수치를 조절하면서 알맞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타임스케일은 시간의 척도를 조정하는 건데요. 장애물이 없다면 그냥 단순하게 슬로우 모션처럼 표현되지만 장애물이 있다면 약간의 점성까지도 표현될 수 있는 특성입니다. 바로 그 아래 CFL 넘버는 유체 공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정밀 작업에나 사용되는 거니 초급 과정에선 필요 없으니 넘어가고요. 아랫부분 딜레이트인 옵스테클은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충돌된 면에서 아예 사라지게 하는 효과인데요. 이렇게 기존 원형 내부에 물 파티클들이 있지만 체크를 하고 이렇게 겹쳐주면 액체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 볼더 컬리전은 보시면 6면체에 모든 면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체크된 면에서 충돌체가 되어라,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과 뒤쪽을 해제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앞과 왼쪽에선 기존처럼 충돌되듯이 수조 안쪽에 있는 형태가 되지만 체크가 해제된 쪽으로는 물이 사라지듯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많이 쓸만한 게 여기 플림 레티오가 있네요. 플림 레티오는 물이 튀기는 비율을 정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치에 따라 튀김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맥시멈은 여기 이 액체 입자의 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은 없다가 아니라 무한으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수치를 지정하면 해당 수치만큼 입자가 결합되어 플레이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수치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입자들이 보이죠? 이 입자들을 보면서 적당한 수치를 알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샘플링이 있는데요. 이건 아래쪽 파티클스 맥스 민과 유사한 속성입니다. 이건 파티클 입자를 얼마나 많이 설정해 주실 거냐는 건데요. 많으면 당연히 정교해지겠지만 컴퓨터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티클스 맥스 민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고, 샘플링은 한 번에 파티클의 수치를 조절하는 거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퓨저는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물, 식용유, 꿀 등 액체는 맞지만 모두 점성이 달라서 퍼지는 모양이 다르죠. 이건 사실 수치 조정보단 천 시뮬레이션 맨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꿀팁처럼 꿀, 오일, 물에 대한 프리셋이 설정되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은 스프레이, 폼, 버블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추가해주는 속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설정에 단지 파티클 선택만 해주었는데 효과들이 좀 다르죠? 원하는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선택지도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파티클 속성인 만큼 베이크가 완료되면 여기 파티클 프로퍼시티에서 약간의 조절도 가능한데요. 여기까지 다 하면 초급 내용보다 조금 수준이 올라가니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타입에서 좀 짚고 넘어갔었던 메쉬로 왔습니다. 메쉬가 파티클들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 어프레스 팩터는 기본 모델링의 सब디바이브처럼 이 메쉬 표면을 얼마나 더 잘게 자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치가 높아지니 낮을 때보다 더 촘촘한 게 보이시죠? 값이 높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연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아래 파티클스 레디우스는 이 메쉬 형태 자체에 대한 반경을 설정하는 겁니다. 수치가 올라가면 이 메쉬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블렌더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도메인에서 잘 사용할 만한 속성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물 시뮬레이션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속성들도 많은 변화를 주지만 이 정도만 해도 초급 시뮬레이션 정도는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추후 중급이나 고급 강의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백이었습니다.